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초기부터 농담처럼 에이,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왔는데 네. 심상치 않아요, 그죠? 뭐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금 또 탄핵 얘기는 아직 그래도 시기상조고 물론 이제 지지율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30%인 적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나온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36% 지금 최저치더라고요. 그 동안에서. 근데 뭐 30%대는 사실은 정권 중반에도 사실 나오기 힘든 정권 수치예요. 말기에 간신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야 뭐 훨씬 이제 뛰어넘었고 2012년 이제 중간 선거 그때 이제 재선할 때도 그때 그래도 40%가 넘었거든요. 대부분은 그 정도 나오는데 36%면은 그 역대 정권에서 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수치죠.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정권 초기에 초기에 숫자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말기에도 잘 나오기 힘든 건데 자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30% 이례적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오바마 케어를 박살내겠다는 게 구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취임하자마자 딱 가갖고 맨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이 오바마 케어 철폐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끝낸 거잖아요. 일단 오바마 케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건강보험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무보험, 그렇죠. 의무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 진보 진영은 이거 엄청나게 원했었죠. 오랫동안. 그렇죠. 뭐 미국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고 일단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져야지 좀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직장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준다든지 뭐 건강보험을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무슨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예전에 그 한번 놀러 갔다가 그때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한국 잠깐 왔다가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는 스키장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그래서 의무실에 가갖고 잠깐 의사가 만졌는데 한 300불인가 400불 거면 또 한 4, 5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잠깐.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 나왔을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같이 유학생 부부들 중에서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한다. 물론 이제 그건 학생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만은 그냥 돈을 내야 되면은 뭐 몇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랬어요. 몇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의료보험이 그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그걸 국민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바마가 그걸 일부 이루었죠. 일부 이뤘죠. 근데 그중에서는 공화당이랑 이제 보수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돈을 내고 그러니까는 보험을 사야 되는 거죠. 정부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뭐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맨데토리 커버리지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이번에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강제로 모든 국민이 사실 우리 의료보험 강제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의무 가입을 만들어 놨는데 의무를 없애버리면 국민의료보험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고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을 주던 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금 뭐 공제 혜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다 철폐는 아니고 뭐 오바마 케어에서 뭐 아이들이 2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 하에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유지를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뭐 좀 바꾼 거죠. 약간. 그래서 전 국민 강제 의무 조항 뭐 이런 걸 없애버렸다. 그래서 사보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된 게 뭐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잡고 있어요.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죠.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는 뭐 올 때부터 안 될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뭐 DOA 해서 Death on Arrival 뭐 오자마자 이건 안 된다. 이미 상원의원 한 12명이 이제 공화당에서 안 하겠다. 어라이벌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축에서 반대는 이제 약간 그 중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약간 경합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불안한 눈치를 거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아주 극우 성향을 가진 프리덤 커커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의원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바마 케어랑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없애고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하고 그냥 관뒀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첫 일성도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거였고 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대통령이 탄생하고 첫 번째로 낸 법안인데 네. 이게 공화당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발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안 지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새로 법안을 만드는 걸 훨씬 더 시간이 걸리지만 7월에 법안을 마련을 해갖고 계속 그냥 뭐 협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원을 통과한 게 11월이었어요. 2009년. 네, 5개월 걸려서. 예, 그리고서는 이제 12월에 상원 통과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244명인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435명 중에서 한 5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통과될 때. 간신히 통과됐다. 예, 굉장히 설득 과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미국은 왜 전통적으로 좋은지 얘기하고. 사보험 시장이 막강하니까요. 막강하죠. 예. 예. 사보험 회사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로비를 엄청나게 한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그 이제 오바마 케어 안에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예.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플랜드 패런트후드라고 있어요. 그런 데 예. 기관에 돈을 좀 주고 서브시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뭐 법안 준비한다고 딱 내놓고서는 한 2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밀어붙이니까요. 그렇죠. 네. 밀어붙이다가 이제 된통 당해서 또다시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자 공화당 내에서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같이 죽는다고 탄핵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뒷얘기는 좀 있어요. 뭔가 하나 터졌으면 차라리 뭐 이런 걸 바라는데. 공화당 내에서. 예, 그냥 뭐 이런 와중에는 뭐 하나 큰 게 러시아에서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공화당 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탄핵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탄핵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사자들. 자기 의석이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됐고 하나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대체제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 펜스는 뭐 굉장히 지금 부통령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말이 잘 안 통한다 뭐랄까요 좀. 아우 깝깝하죠. 한참 보수적인데 트럼프하고 보수적이죠. 비교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통적인 그냥 보수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지금 말한 러시아 스캔들이 점점 네. 커지고 있잖아요. 뭐 계속 왜 나올 것 자꾸 같아요, 이건. 트럼프가 탄핵되기를 바라는 탄핵에 뭐 한번 맛을 들여서 자꾸 다른 나라로 탄핵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게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나는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다.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네. 이 사람이 2013년에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네. 임기가 10년이에요. 트럼프보다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4년 임기만 이제 채웠다라고 봤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FBI 국장이 그래요. 네, 스타일이. FBI 국장이 그때 이메일 이제 재수사한다고 바로 네.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이제 대선 전에 힐러리 그때였을 이메일을 때. 조사해서 힐러리한테 큰 타격을 줬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공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력자가 돼서 약간 공화당이 좀, 공적이 됐어요 지금은. 애매한 공화당이 공적인지 아니면은 뭐 협조자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FBI 국장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연계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해킹을 했고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개입을 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상원 정황 상원이 이상이 있다고는 하는 멘트 나왔잖아요.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FBI에서 보통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 말은 누가 말했더라? 그 정황 이상이 있다. 네. 좀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구체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 같이 나왔던 마이클 로저스 그 사람이? NSA 네. 국장이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근데 FBI 말고 NSA 국장. 예. 우리로 치면 국정원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NSA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예. 감청, 도청 뭐 여러 가지 또 예. 이제 전자 뭐 국정원 인터넷 해외 파트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해외 예. 파트죠. 그래서 아주 막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제일 커요. 예. 규모는 제일 크고 그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노든 그 네, 게이트 네, 거기에 네.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아마 러시아를 이게 도감청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BI가 나와서 조사 중이라 국내 일이니까. 네, 근데 조사 그거를 이제 중이라고 NSA가 수집한 정보를 FBI한테 전달을 해줬고 전달했는데 그래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NSC에서는 정황 이상이 있다. 네. 네. 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인 게 터지면 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좀 거가 잡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렵죠. 네. 다 부인하면 그만이니까. 또 하나의 폭탄이 최순실과 오버랩 때는 가족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등장할 네. 뿐만 아니라 너무 실권을 쥐고 아무런 직책 없이 이방카는 이번에 방 얻었다 그러던데요. 백악관에 하나. 근데 직책은 없잖아요. 직책은 없죠. 직책은 딸이잖아요. 딸. 그냥 딸. 그게 직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딸인데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방을 줬다. 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경제인 협회 뭐 이런 거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주관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그 공직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익 충돌 회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제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는. 근데 이제 공직사회는 더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쉽게 네.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근데 그런 냄새가 점점점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그리고 많이 나죠. 예,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사업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백지 신탁을 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뭐 재산을. 부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다 백지 신탁을 하는데 이용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거기서 손 떼고 아들들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의외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아직 안 삼고 있더라고요.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쌓아놓고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수집은 여러모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은 이제 터트릴 만한 시기는 아닌 건지. 벌써 뭐 특보 같은 사람들이 딸 물건 사라고 켈리안 백악관에서 코네이. 예,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해버리고 이런 거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개념 없이.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문제가 될 거라는 예. 생각조차를 안 하는 그렇죠. 집단인 거예요. 예. 아니 뭐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나는 대통령이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대통령의 특보로서 그 물건 좋다고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는 게 뭐가 문제? 이 정도 좀 인식인 것 약간 같아요. 농담처럼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빌딩에 가서도 저기 미팅 하지 않았나요? 자기 빌딩에서도 미팅을 하고 자꾸 이제 누구를 그 마랄라고라고 그 네.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리조트에 부르잖아요. 뭐 아베도 데리고 가고 뭐. 근데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돈을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모션이에요, 그것도. 아니 뭐. 일종이 아니라 명백한 프로모션이죠. 그래 명백한 그렇죠. 아니, 국빈을 불러가지고 네.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가가지고 네. 멀쩡한 대통령 별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캠 데이비스도 있고 뭐 보통 아는데 그런 데 가는데 네. 자기 마음이 호텔로 편한가 가는 봐요, 거기 가면 그냥 해주면서. 자기 호텔에 가는 거 이게 장사거든요, 장사. 그렇죠. 예. 그런 장사를 대놓고 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이제 터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랑비에 이제 뭐 젓듯이 정확히 네. 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내에 탄핵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탄핵이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탄핵의 제도를 잠깐 설명하고 이거 마무리하죠. 오늘. 그러니까 하원에서 반 이상이 이제 탄핵 소추를 해요. 그리고 네. 일단 상원에 근데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네. 그걸 통과하기 어렵고. 그걸 어렵죠. 일단 네. 이제 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분명히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근데 통과됐잖아요. 뭐 자기들이 살려니까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개별 의원들이 트럼프를 따라가다는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 심타금하겠는데 상원을 넘어가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네. 찬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죠. 미국은. 미국은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안 그런 거. 가요. 그러니까 상원의 의원들이 일종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방재판소,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면서 네. 거기서 3분의 2가 넘으면 끝나는데 아직은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탄핵 될 것 같으면 관뒀죠. 관뒀죠. 통과가 안 되든지 네. 상원에서. 그럼 이제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데 트럼프는 그건 없잖아요.
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이런 지출이라면 우리 다음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도 이런 거 고려해서 상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뭐 지금 뭐 대북 정책도 나온 게 없고 뭐 틸러슨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옛날 아무 오바마 얘기도 하는 게 정책이랑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밥도 안 먹고 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가 보기에. 그냥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죠. 윤명세 장관 뭐 2달 후면은 뭐 관리실 거고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의미 없다. 피곤한데 그냥 뭐. 피곤해. 가자. 밥까지 뭘 먹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외국 사절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밥 먹는 거 참 힘들거든. 피곤하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굳이 뭐. 네. 예. 우리 외교부에서는 10번 이상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비밀이 아닙니다. 10번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10번 비공식적으로 5번 정도 요청했는데 예. 거절당했다고. 예. 그리고선 딴 얘기하고 막. 네. 예. 치욕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이 오바마 케어 철폐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끝낸 거잖아요. 일단 오바마 케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건강보험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무보험, 그렇죠. 의무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네. 가입하는 네. 오바마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 진보 진영은 이거 엄청나게 원했었죠. 오랫동안. 그렇죠. 네. 뭐 미국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고 일단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져야지 좀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직장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준다든지 네. 뭐 건강보험을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무슨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저도 예전에 그 한번 놀러 갔다가 그때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한국 잠깐 왔다가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는 스키장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그래서 의무실에 가갖고 잠깐 의사가 만졌는데 한 300불인가 400불 거면 또 한 4, 5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잠깐.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 나왔을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같이 유학생 부부들 중에서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한다. 네. 물론 이제 그건 학생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만은 그냥 돈을 내야 되면은 뭐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랬어요. 몇 천만 원이요. 네. 네. 이게 공화당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발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안 지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새로 법안을 만드는 거라 훨씬 더 시간이 걸리지만 7월에 법안을 마련을 해갖고 계속 그냥 뭐 협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원을 통과한 게 11월이었어요. 2009년. 네, 5개월 걸려서. 예, 그리고서는 이제 12월에 상원 통과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243명인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435명 중에서 한 5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통과될 때. 간신히 통과됐다. 예, 그래서 굉장히 설득 과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미국은 왜 전통적으로 좋은 사보험 시장이 막강하니까요. 막강하죠. 예. 예. 사보험 회사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로비를 엄청나게 한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그 이제 오바마 케어 안에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예.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플랜드 패런트후드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예. 기관에 돈을 좀 주고 서브시디, 그러니까는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뭐 법안 준비한다고 딱 내놓고서는 한 2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밀어붙이니까요. 그렇죠. 예. 밀어붙이다가 이제 된통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초기부터 농담처럼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왔는데 네. 심상치 않아요, 그죠? 뭐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금 또 탄핵 얘기는 아직 그래도 시기상조고 물론 이제 지지율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30%인 적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나온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36% 지금 최저치더라고요. 그 동안에서. 근데 뭐 30%대는 사실은 정권 중반에도 사실 나오기 힘든 정권 수치예요. 말기에 간신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야 뭐 훨씬 이제 뛰어넘었고 2012년 이제 중간 선거 그때 예. 이제 재선할 때도 그때 그래도 40%가 넘었거든요. 대부분은 예. 그 정도 나오는데 36%면은 그 역대 정권에서 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수치죠.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정권 초기에 이 초기에 숫자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말기에도 잘 나오기 힘든 건데, 자,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30% 이례적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오바마 케어를 네. 박살내겠다는 게 네. 구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취임하자마자 딱 가갖고 맨 첫 번째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의료보험이 그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네. 중에 하나라서 그걸 국민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바마가 그걸 일부 이루었죠. 일부 이뤘죠. 근데 네. 그 중에서는 공화당이랑 이제 보수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돈을 내고 오바마는 보험을 사야 되는 거죠. 네. 정부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뭐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맨데토리 커버리지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이번에 네.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제로 모든 국민 사실 우리 의료보험 강제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게 되는 네. 거죠.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의무 가입을 만들어 놨는데 의무를 없애버리면 국민의료보험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고 트럼프가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을 주던 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금 뭐 공제 혜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다 철폐는 아니고 뭐 오바마 케어에서 뭐 아이들이 2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 하에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유지를 하기로 게 있었는데 뭐 좀 바꾼 거죠. 약간. 그러니까 전 국민 강제 의무 조항 뭐 이런 걸 없애버렸다. 네. 그래서 근데 사보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된 게 뭐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잡고 있어요. 네.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죠. 네.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는 뭐 올 때부터 안 될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뭐 DOA 해서 Death on Arrival 뭐 오자마자 이건 안 된다. 이미 상원이 한 12명이 이제 공화당에서 안 하겠다. 어라이벌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축에서 반대는 이제 약간 그 중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약간 경합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불안한 눈치를 거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아주 극우 성향을 가진 프리덤 커커스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의원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바마 케어랑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더 강하게 없애고, 없애야 그렇죠. 된다. 다 없애고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관뒀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첫 일성도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거였고 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대통령이 탄생하고 첫 번째로 낸 법안인데